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의 독신 여성입니다. 이혼한 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결혼 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과 4년 동안 연애한 뒤 결혼했지만 그 사람을 충분히 알지 못했거든요. 많은 것을 알았다 해도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과거부터 전해지는 말이 굳이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있었죠. 시어머니는 돈에 대해서 정말 깐깐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부터도 제가 돈을 덜 썼으면 하는 마음을 많이 썼었죠. 가령, 예를 들어 집을 내가 살았던 곳에서 사도 가전제품이부터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자 양육 같은 거 우리 명의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집은 원래 있던 것이니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닌 것이고, 앞으로 같이 쓸 물건들은 둘이 똑같이 돈을 내는 것이 맞지 않겠니? 결혼에 들어가는 것도 꼭 반반씩 해야 한다. 신혼 여행 비용도 마찬가지야. 그래야 나중에 뒤탈이 없어. 결혼하기 전부터 너무 따지시는 시어머니가 피곤하기도 했지만 돈 문제는 깔끔해서 나쁠 거 없다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시어머니의 말이 달라지는 게 있었더라고요. 네, 집 말이야. 그건 우리 영우랑 공동명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희 말 그대로 부부야? 부부가 뭐냐면 일심동체 아니겠어? 뭐든 다 같이 소유하고 함께하는 게 부부지. 근데 이 집은 제가 대학 때부터 주식 투자해서 모은 거에 대출하기로 해. 상권 전세 몇 번을 주고받은 거고, 이제 우리 집이 되었어요. 솔직히 이 집에서 살면서 명우 씨를 본 적이 없어서, 이는 같이 소유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투자를 잘하는 아버지를 보며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부동산을 잘 사고 자산을 불리는 게 좋을지도 많이 배웠어요. 대학 때 우연히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주식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경매로 나온 집을 싸게 구매할 수 있었고, 대출을 갚는 동안 소비를 줄이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은 그 집을 위해 저에게 한 번도 도움을 준 적이 없는데, 결혼했으니까 무조건 공동명의로 하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죠. 시어머니는 집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해도 들어주지 않아서 눈을 뜨고 저를 쳐다봤지만 반박은 제가 한 말이 옳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문제들을 놓고 지냈던 것이죠. 당신은 나에 대해 언제 해외여행을 보내줄 건가요? 제 친구들은 며느리들이 돈이 없어도 자기 용돈을 아끼며 시어머니를 여행 보내준다는 일을 말합니다. 내가 집에서 자랐지만 그렇게 예의 바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어째서인지 이해가 안 돼. 너희들은 차를 탄 배 위에 타고 다닌다. 내 차는 아무거나 타도 된다고. 나는 앞으로 10년은 더 운전할 것인데 누가 보면 노인이 혼자 사는 게 캄캄하다고 해요. 이건 매춘의 문제군요. 그러니 차를 갈아타는 것이 낫겠어요. 요구가 많은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나 결혼 후에도 제대로 된 선물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시댁은 평범한 집이었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재산을 많이 까먹어서 지금 시어머니가 사는 집도 전세예요. 그래서 시댁에 뭘 바랄 수 있는 것도 없었죠. 우리는 아버지가 작지만 탄탄한 투자회사를 운영하셔서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도 없었고 부모님도 윤택하게 지내셨어요. 저희 친정이 먹고 살만하다는 건 시댁에서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결혼 전에는 혼수비든 뭐든 무조건 반반으로 하자고 지나칠 정도로 깔끔을 드는 시어머니를 보며 진정에 기대려고 하지는 않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사람이 숨기고 있던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사실 친정에서는 제 결혼을 그다지 반기지는 않았어요. 제가 엄마가 일찍 돌아오셔서 아빠와 언니 그리고 나를 보겠다는 게 새로운 일인데 아빠는 특히 걱정이 많으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박사라는 직업이나 할 줄 아는 살 사람인 것 같진 않아요. 요즘에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잘이라면 잘 산다고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한 가지 능력에 너무 많이 의지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언니도 옆에서 아빠의 말을 지켜보았어요. 내 학력이나 직업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왜 정확히 영우랑 오래 사귀다 결혼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팔이 안쪽으로 꺾이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딱히 나는 너를 잃고 싶진 않아. 얘는 우린 4년 동안 계속 사귀고 헤어지질 않아서 인연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
진짜 인연이라는 건 옆에서 찾는 게 아니라 얼굴을 찾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어디에서나 찾을 거면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명우 씨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 거예요. 내가 결혼할 사람만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괜히 내가 미안하네. 그런 건 아니에요. 나랑 결혼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아빠는 심장이 안 좋으셔서 몇 년 전 한 번 쓰러지셨고 그때 수술을 받았지만 그다시 상태가 좋으신 게 아니었어요. 아빠가 크게 내색은 하지 않으셨지만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농담으로 사위 한 명이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꼭 그 말 때문에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 건 아니었지만 아주 영을 받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언니도 저한테 미안하게 생각했지만 저는 정말 괜찮았어요. 제 남편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좋은 사람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요. 하지만 아빠와 언니가 예상했던 것보다 제 혼수도 많이 못 받고 그 흔한 예물 세트도 받지 못하자 말리기도 했죠. 언니가 시어머니와 한복 때문에 만났을 때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저녁에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급하게 저더러 재래시장에 있는 금은방 가게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예물 세트 하나를 받을 수 있었고요. 언니랑 아버지께 말씀 잘 드려라. 우리가 돈이 넘쳐나면 더 좋은 것도 해주지. 왜 안 그러겠니? 아무튼 너 아끼는 마음은 그분들 못지않다고 꼭 얘기해야 한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저희 아빠와 언니를 안심시키려던 수법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아빠 건강에 대해 꼬치꼬치 캐권했어요. 너희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니? 그래도 관리만 잘 차리면 문제 없다고 하잖아. 네. 그래도 아빠 몸이 원래 건강한 편이 아니고 선천적인 것도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병원도 정기적으로 다니시면서 관리 잘하고 계시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그렇구나. 내 언니도 많이 힘들겠다. 넌 결혼했고 혼자서 아버지 돌보면서 일도 하려면 부담스럽겠다. 그 회사 일은 언니가 전적으로 들어서서 하고 있는 거야? 언니가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건? 맞아요. 다른 이사님도 있으니까요. 회사가 한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란 거죠. 그러다가도 혹시 모르니 내 언니가 어려워 보인다면 너도 회사에 들어가는 게 좋을 거야. 서로 도와야지. 내게도 아빠가 회사에서 일하라고 하는데 그건 아빠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 결혼 초부터 친정 일에 신경 써주세요. 그것이 죄송스럽고 저희 가족을 생각해 주시는 걸 감사히 여겼어. 갈 때마다 항상 백화점에서 과일도 사주시고 비나 한우 같은 것들도 많이 선물해 주셨죠. 아빠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는 계속 괜찮은 상태를 유지하셨어요. 더 활동도 많이 하셔서 조금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 오는 날에는 어떻게 혼자 나갔다가 우산도 없이요? 비를 맡아 집에 오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아빠는 기침을 심하게 하더니 결국 폐렴 판정을 받으셨죠. 폐렴은 병원에서 며칠을 낳기는 했지만 그 일을 기점으로 아빠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고 심장도 덩달아 안 좋아졌어요. 결국 폐렴이 완치되어 퇴원하셨다. 아빠는 일주일 후에 다시 병원에 원하셨고 저와 언니는 담당 의사로부터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빠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셨는지 그때부터 자꾸 변호사를 부르시더라고요. 아빠가 주변을 정리하려는 모습을 보니 저는 너무 심란했습니다. 왜 자꾸 병원으로 변호사를 부르는지 퇴원해서 만나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푹 쉬기만 해야 하지 않나요? 왜 여기서 변호사를 부르는 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꾸 곧 어디론가 가시는 것처럼 보여서 아직 더 살아야지. 손주도 만나고 나랑 언니랑 해외여행도 함께 갈 텐데요. 그리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가족 모두 함께 해외로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바쁘게 살다 간 건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힘없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아빠는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저희 언니와 함께 아버지가 떠나실 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경험이 부족한 저희가 그런 날들을 겪다가 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 근데 내 아버지의 재산은 정확하게 다 이런 것이야. 어머,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 물어보세요. 사돈께서 좋지 않아 하실 것 같은데 너와 언니 사이에 재산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그랬던 것이었어요. 그 후로는 남편도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중에 명품샵이 있는 건물이야. 그런데 장이 투자 회사를 하셔서 여유가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전에 차양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아빠의 재산을 숫자로 계산해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 건물 이외에도 더 많은 부동산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서울에 있는 건물이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에 대해 그렇게 궁금해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를 생각하니 힘들어서 죽겠는 것 같아. 그게 할 말이냐고 궁금하다. 보다 성인의 말대로 힘들 것 같으니 재산 분할 같은 것은 어찌 될지 미리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그래? 그건 명우 씨가 알아두는 일 아니지. 재산을 받아도 나랑 언니가 받다는 건데 왜 그것까지 신경 써? 됐으니까 더는 물어보지 마. 화났어. 나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말라며 남편은 제 눈치를 살살 보며 이렇게 덧붙이더라고요. 그래도 장인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규모를 알아두는 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보다 나을 거야. 장인 넋이 좀 돌아오시면 이야기를 해봐. 응,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아까도 말했지만 신경 쓰지 마. 아빠가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에 시어머니가 재산을 물어보는 것도 불쾌했던. 남편까지 그러면 차마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마음을 몰랐던 시어머니는 다음날 또 전화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은 이미 보내드릴 준비가 된 상태니 변호사에게도 어느 정도 인정받을 만큼 준비해둬야 해. 연희한테 좀 더 남겨야 하고 요즘은 자녀들 사이에 공평한 대우가 중요해야 해. 어디에 대가가 고르게 분배되어야 하는 거야 알겠어요?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지 않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니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 보여요. 정말 그러시나요? 저와 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이미 아버지가 정해두셨으니 제가 신경 쓰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더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말아주세요. 정리와 구조적인 표현을 위해 문장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내가 너를 생각해서 했던 말이야. 내 태도가 정말 그렇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지 알지만 이게 시암이 할 소리야? 나는 참 여러 가지 일을 해주려고 했던 참인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대해본 적이 없었어. 너 아버지가 돌아가면 이젠 우리밖에 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싸가지를 뽐내니? 그러다가 전화를 끊으며 참하며 생각했어. 정말로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아빠가 돌아가실까봐 애가 타는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 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어. 그때부터 점차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또 다른 고민도 생겼어. 코로나로 인해 아빠가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항상 함께였어. 병원 주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시하여서 아빠의 상태를 듣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셔서 5만 원 정도에 가서 별거들 다 샀더라고요. 게다가 그걸로 막 풀리기 시작한 해외여행 항공권까지 샀고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따지고 싸울 여력도 없었어요. 대신 병원 앞에 온 남편에게 한마디를 했죠. 그런데 남편의 태도도 정말 가관이었어요. 성야 엄마가 건강해서 그렇게 돈을 쓰고 다니는 것도 감사하지 않아? 장인이 봐봐. 저렇게 대신이 돈이 쌓여 있어도 한 푼도 쓰지 못하니까. 너도 장인 어르신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속상할 텐데요. 누워있을 때 후회하지 마세요. 이것도 다 기운이 있으니까 나가서 하세요. 돈을 쓰고 그러시는 거지요. 그러면 명의카드를 사용하면 되는데 왜 제 카드로 그러시는 건가요? 안 그래도 아빠 병원비에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은데 굳이 제 카드를 써서 그러시는 건가요? 제 생각을 좀 해주시는 건가요?
명우 씨, 엄마.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면 명우 씨 카드를 드리기 전에 그러시는 게 생각이 나오는데 차도 바꾸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차도 바꿔드리고야 솔직히 엄마가 그 나이에 차를 바꾸다니 참 그렇잖아요. 나도 너만큼 능력이 되면 벌써 바꿔줬을 텐데요. 남은 게 얼마 안 남았는데 엄마가 그런 말씀하셨으면 바로 바꿔드리지. 여태 뭘 했어? 쿠키인다. 그러는 명우 씨는 우리 아빠한테 뭘 해줬는데 결혼 전에는 우리 아빠한테 엄청 잘해줄 것처럼 말했잖아. 명우 씨, 지금 하는 말들 보면 말이지 내 돈 우리 아빠 돈을 쓰는 걸 되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가족 이야기를 바꾸지 않고 문법 및 표현을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같아요. 내가 아주 그 집 ATM 기기가 된 것 같다. 2월에 관 결혼은 아닌데 진짜 확이혼해버릴까 바라며 성질을 버럭 내자 남편은 아차 싶었는지 입을 딱 다물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도 더 이상 제 카드도 쓰지 않았고 재산 어쩌고 하는 말도 제 앞에서는 꺼내지 않았고요. 저와 언니는 어떻게든 아빠가 다시 일반 병실로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 피말리는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희의 바람과는 다르게 아빠는 얼마 후 돌아가셨죠. 그래도 마지막에 저와 언니가 함께 중환자실에 들어가 아빠가 숨을 거두는 순간을 본 것이 위로가 되었어요. 아빠가 마지막 숨을 거둔 것을 보지 못했으면 큰 한이 됐을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 혼자 남게 되면서 저와 언니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하셨던 것에 대해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나요. 언니도 마찬가지 심정이었기 때문에 서로를 도와 안는 모습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나니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정말 많았어요. 변호사와 회사 이사님이 저와 언니를 많이 도와주셨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둘뿐이라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와 언니는 아빠의 유언대로 재산을 받게 되었어요. 아빠가 아파트 한 채를 제 앞으로 해 놓으셨는데 그 아파트는 아빠의 노후를 위해 걱정해서 주신 것이라고 해요. 나보다 아빠가 회사에서 일을 더 하고 많이 모아둔 것도 있으니 나가 결혼한 후에도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되셨나요? 보더라도 언니,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언니야, 말로 결혼도 해야 하고 돈을 쓸 때도 많은데 이거 우리 반반씩 하든가 다른 것처럼 공동명의로 해놓자. 나는 이거 혼자 받아두고는 불편하고 미안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고집을 풀었고 언니는 그럼 좀 더 생각해보자며 집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던 옆에서 늘 귀를 쫑긋 세우고 제 재산 분할 문제를 다 듣고 있던 남편이 간섭을 하더라고요. 저기 얘기 들어보니까 장인 어른이 너한테 준 아파트를 처형하고 공동명의로 하려는 거 정말이에요. 언니가 아무리 아빠 회사를 물려받는다고 해도 받을 건 공평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니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앞일 어떻게 될지 생각해야겠죠. 모르잖아.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앞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 앞으로 해주는 아파트를 공동 소유로 발전시켜야 해. 너는 왜 그리 욕심이 없냐? 잠재된 재산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냥 유지하는 것이 좋아.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지내려는 거야. 명우 씨는 나와 언니가 그 아파트 때문에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보이는 것 같아. 그보다 왜 자꾸 명우 씨가 우리 아버지 문제에 개입하려는 걸까? 나와 언니가 처리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우리야말로 평생 함께할 부부인데 이렇게 일일이 건드리는 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해. 나가신 장인을 위해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든.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그런 소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집 재산에 간섭하려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도 옆에서 말을 해댔어요. 예, 너 아파트 받는 건데 언니랑 공동명의 한다며 그러는 게 아니라고 아버지 말씀대로 해야지. 그렇게 해도 언니랑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 그 아파트 같은 것들은 확실하게 지어야지. 형제끼리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데 지금은 너와 언니가 서로 죽고 못 살 것 같아도 네 언니도 결혼해봐. 자기 가정이 생기면 마음이 달라질 텐데. 그때도 언니가 너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도 좋아라고 할 거야. 저 희언니가 저보다 돈이 더 많았지. 그런 사람을 이상하게 볼 이유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사람을 봤을 때 더 이해가 안 되지. 왜 너보다 돈이 더 많은 언니와 함께 관계를 형성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걸까요? 그 아파트를 나누려고 하니 정말 이상합니다. 저는 아빠의 체온이 넘은 걸 언니랑 더 많이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런 제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받을 재산을 자기들 것처럼 왈가왈부하는 시 언니와 남편한테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우 씨한테 말했지만 이 문제는 저랑 언니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저랑 언니가 아파트 하나를 갖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 걱정 마세요. 너 지금이라도 내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예요. 몫은 내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만 말해주겠어. 그런데 그날의 이야기는 이미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한테는 더 이상 얼굴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편은 그 이후에도 변호사랑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통화를 엿들었고 제가 얼마나 보였는지 일일이 확인하려 했습니다. 명우 씨, 제 마음속에서는 지금 아빠가 돌아가신 게 현재 가진 재산보다 더 슬픕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명우 씨가 돈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슬퍼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감정을 드러내기 싫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자신감을 더하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변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당신이 먼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는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어머니를 향한 예의를 잘 지키는 게 장인 어른이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제가 남편으로서 이 정도 말도 못하고 살아야겠네요. 혹은 아니, 그러니까 아빠의 재산을 물려받았으니 지금부터는 당신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돈을 소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돈을 가진 며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욕심은 갖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 엄마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어떤 식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계승받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억이 넘었어요. 그 정도면 우리 집안에 일으킬 수 있는 든든한 댁이 되어 줄 수 있겠죠. 이제 우리 엄마는 성인이자 부모인데 자꾸 똑같은 말을 하는데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일이 장인 어른도 기뻐하실 거예요. 이제 보니까 명우 씨는 내 돈으로 효도하고 생색 내겠다는 거네. 이건 명우 씨의 돈이 아니에요. 아빠가 평생 고생하신 걸 나에게 물려주신 거고 나도 이 돈을 함부로 쓸 생각은 결코 없어요. 남편과 나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돈 문제로 싸우게 되는데 그 외에는 말도 잘 하지 않게 됐어요. 물론 싸움이 심해질 것 같으면 남편은 입을 다물고 제 눈치를 살피며 미안하다고 하고 너무 화내지 말라며 자기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고 달래주지만 제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으니 어떻게든 저를 구워야만 해요. 원하던 계획이 무산되어 기분이 나빴어요. 하루가 지나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서 자신이 있는 곳에 와달라고 했어요. 그곳은 시부모님이 계신 동네도 아니었고 제 집 근처도 아니었어요. 요즘에는 매우 인기 있는 동네로 부동산 값이 높아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 내가 한번 와봐야겠다. 내가 문자로 주소를 보낼 테니까 늦지 않게 와라. 여기 사람들도 퇴근 시간이니 회사에 얘기하고 조금 일찍 나와도 되지. 맨날 있는 게 아니니까 오늘은 꼭 시간에 와. 이런 식으로 말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주소를 검색해보니 그 건물에 여러 가게가 있었는데 그중 눈에 띄는 게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으로 알려진 곳으로부터는 그다지 좋은 예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상하게 여겨졌는데 제 주소가 표시된 건물 앞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부동산에서 나와 저에게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나를 반가워하며 호의적으로 맞아주었고 커피를 내어 주었습니다. 저녁이었으나 커피로 대신했고 어떤 이유로 이곳을 방문하셨는지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서 만나자고 하셨나요? 라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어머니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머니는 네, 이곳은 지금 성장세를 보이는 동네 중에서 유일하게 새로운 상을 개발하여 주고 있는 곳인 것 알겠죠? 여기에서 진정한 좋은 상가 자리를 소개해 준 건 내 친구인데 이 부동산 사장님을 믿으시고 그 좋은 상가를 놓치지 말아야 해. 차장이 연락해 주셨는데 진짜로 운이 트이려나? 시어머니가 입에 침을 삼키며 말을 썼어도 너스레를 떨며 나가니 이번에는 부동산 차장이 제게 친절하게 말을 건넸어요.
아우, 며느리가 정말로 대단하시네요. 언제든 좋은 가게가 생기면 시어머니가 사주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이런 실력 있는 며느리를 만나셨는지 의아해졌어요. 그 말에 얼굴을 찡그리고 정정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가게를 살 생각한 적도 없어요. 아니, 김 여사님 말로는 2달 전부터 가게를 알아보고 계시다고 했다던데 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래도 며느리와는 이야기가 잘 안 되었던 거였어요. 사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에게 물어보았죠. 더라고요. 2달 전에는 저희 아빠가 생사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부터 벌써 제가 받을 유산으로 자신들의 상가를 매입할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정말 속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시어머니는 제 속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비유적으로 그 상가 5억이면 사겠어요. 그 자리가 완전히 노른자인 것을 알아야 해요. 그냥 새가 들어오는 곳이라고 내가 받은 돈에서 별로 중요치 않은데 그 돈은 못 쓰니까. 아니, 얘가 진짜 돈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하면서 그 정도의 상관은 얘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아, 내가 진짜 친구에게 일찍 말해두기를 너무 잘했네. 딱 좋은 매물이 나왔으니까 말이에요. 라며 그리고 며느리서 제가 오늘 계약금을 넣고 가야 한다고 얘기하니 부동산 사장이 내 얼굴을 쳐다봤어요. 오태, 부동산 사장과 함께 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 상가를 사고 싶으면 어머니가 사세요. 어머니 의향이라면 집 전세를 빌든 어디서든 리하든해서 사시라고 제 말에 시어머니는 표정이 싹 변하였고 부동산 사장은 눈치만 살펴보았어요. 혹시 오늘 계약을 못 하시더라도 제가 며칠 동안 기다릴 수 있으니까 면이라고 제안하였고 다시 오셔도 된다고 했어요. 부동산 사장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시어머니는 놀라서 제 뒤를 쫓아왔지만 저는 혼자 차를 타고 떠나왔어요. 화가 나서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뒤를 이어 곧장 집에 찾아와서 난리를 쳤어요. 너 어떻게 남 앞에서 내 위신을 그런 식으로 깎아먹니? 나를 그렇게 망신 주더라도 되는 거야? 내가 시어머니와 어딘지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남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해서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손가 던지라고요. 우리는 어차피 한 가정으로서 상가를 살 돈이 내놓아야 것이라 말할게요. 그런데 상가는 나중에 결국 다시 너에게 돌아올 테니까. 나에게 다른 자식도 없고 명우 하나뿐인데 내가 내 안을 얼마나 모르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움직이는지 너한테 상가를 내준다는 건 어머니 마음에도 상처를 주는 일이에요. 저는 상가를 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땐 상가를 사고 있었다니 모질게도 믿기 어렵네요. 이런 식으로 말하자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짓궂지만 계속 뻔뻔하게 자신 있게 말하더라. 전 재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했어요.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그러면 부동산 사장 앞에서 모르기 사죄를 서도 낼게.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도 똑같은 말을 했다. 성혜야, 오늘 부동산에서 어머니를 곤란하게 했다고. 너는 진짜 왜 그러는 거야? 그런 자리에서 어머니의 체면을 구겨놓으면 어떻게 해? 내가 말했지. 우리 엄마도 내 부모인 거야. 돈이 생겼는데 그 정도 효도도 못해? 그게 무슨 효도야? 효도하고 싶으면 명씨가 돈을 벌어서 상가를 사주신다면 되는 거 아니냐. 야, 나도 너처럼 운 좋게 돈 많은 아빠 밑에서 태어났으면 이러고 있겠냐? 그랬으면 나도 엄마에게 효도하며 살았을 텐데. 지금은 돈 많은 아빠를 못 만나서 엄마에게 효도를 못 하겠다는 거야? 그런 말이야. 그건 다 핑계일 뿐이야.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왜 못해? 왜 내가 하고 싶은 효도를 나한테 떠넘기고 있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던가? 상가를 사드리겠다고 말한 후 방으로 들어가 큰 여행 가방에 남편의 짐을 아무렇게나 집어넣었어요. 그것을 보고 남편은 당황해서 저를 붙잡고 일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짐을 쌌어요.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나더러 나가라 이런 거야? 이까지 일로 나보고 나가라고? 그게 말이 돼? 그냥 나가는 거 아니고 이혼하는 거야? 이혼한다.
박명호 너하고 이혼할 거라고. 이런 거 아니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혼을 한다.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돈으로 우리 엄마 차랑 상관 하나도 못 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거 말이 된다고 해줄 여자를 찾아야 해. 나는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으니 우리 아빠 돌아가실까봐 나랑 언니가 그렇게 애태우고 슬퍼할 거야? 내 가족이야. 내 친아빠의 죽음을 이렇게 이용해 먹는데 나이해. 난 절대 못하니까 어디나 해볼 테면 혼자 해봐. 너 부인 재산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강요하는 게 이혼 사유 안 될 것 같아.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내 돈이 내 돈이 되니 우리한테 그럴 정도의 의리라 있나. 너는 우리 집에 눈꼽만큼도 의리가 없는데 내가 왜 세상에 남의 아빠 죽음을 자기네 집 재산 불리는 기회로 이용하는 그런 인간들하고 어떻게 살아? 난 못 사니까 당장 나가. 저는 가방을 집 밖으로 던지고 내놓았고 남편을 떠밀어 밖으로 쫓아냈고 그 뒤에 문을 닫았다.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었습니다. 남편은 배를 눌러대며 문을 쾅쾅 두드리고 앞집에서 나와 항의했어요. 어쩔 수 없이 가방을 내주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다음날 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일 잘하는 변호사를 찾아냈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를 걸며 불쾌한 어조로 나를 다그쳐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이혼이 어려울 거라며 이혼해도 나에게 이익이 없다고 말했지만 제가 결연히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더니 시어머니는 마치 저주하듯이 문자를 보냈다. 그래서 상가는 됐다. 이제 그만 시비해라. 할 만큼 했잖니라며 나를 꾸짖었어요. 누가 이런 고집을 누가 지겠어? 상황에 정신이 나갈 정도로 당황스러우며 굉장히 당황해했습니다. 나는 문자를 남편에게 보냈고 그 연락도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장을 받은 후 남편과 시어머니는 자신들 앞에 닥친 현실을 직시했다.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생각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은 우연히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그녀는 구슬픈 목소리로 오는 척을 했다. 내가 넓은 마음으로 내 상가를 사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조차 내 욕심이었고 나의 한계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다시 명확하게 생각할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벌써 이혼이야? 이혼은 둘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되는 일이다.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힘든 일을 겪으려는 게 아니라니 말고 우리말로 잘 풀어 이야기해보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종종 애를 태우지 않으려 뛴 그들. 꼬라지가 생겼으면 바로 이혼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저를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와서 당신 애들과 나를 갈라놓겠다고 하셨을 거예요. 제가 힘든 일을 당했음을 안다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의 성격과 제 입장을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우리 언니가 그 집 돈으로 상가를 사겠다고 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러자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 이후로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계속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요. 성야 내 말에 그렇게까지 상심한 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사귀었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지.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봐 주세요. 부탁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나를 정말 좋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돈 때문이지. 넌 나한테 다 들켰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만 질척거렸던 6개월 후, 저는 이혼 소송에서 이겼고 남편과 저는 완전히 갈라졌어요.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정신적으로 힘든 행동으로 인해 위자료도 받게 되었어요. 저한테 돈을 요구하고 미치려 하다가 평소처럼 전화를 하던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 연락하다 벌금을 물거나 돈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나 봐요. 이렇게 되는 건 제가 이혼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돈을 내놓으라는 등살에 시달렸을 거였죠. 사람을 잘못 판단하고 결혼했으니 이혼을 하게 된 저의 책임이죠. 여러분께 제 이야기 들려드린다고요? 여러분, 감사드리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연 댓글에 대한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